자, 문제풀이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21번부터 형태가 바뀝니다. 자, 질문 들어오세요. 21번부터 질문 받겠습니다. 자, 동현아, 21번 질문 뭐 있어? 21, 22, 23에서 질문 받을까요? 21, 22, 23 질문 뭐가 있어? 자, 학교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문제로 합시다. 23번 문제야. 이런 23번 문제를 좋아하는 형태는 뭐 때문이냐면 이 문제를 주고, 잘 봐. 이 문제를 주고 디귿을 봐. B가 0.75m 내려왔을 때 속력은 얼마? 이렇게 묻는 거야. 알겠니? 그럼 역시 마찬가지야. 이 문제를 주고 갑자기 이게 몇 미터 내려왔을 때 속력을 묻지. 됐니?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뭐가 나오는 거야? 애들이 이상한 나라 뭐 이렇게 하는 거야. 멘붕이 온다 그러지, 니네 말로. 되게 쉬운 문제야. 왜 그래? 이 문제에서 뭘 구하면 돼? 가속도를 구하면 되겠지. 자, 문제 풀이 봐. 가속도를 구하면 되겠지. 그럼 가속도를 구하면 내가 뭘 구할 수 있어? 속도 시간의 그래프를 구할 수 있겠지. 그럼 내가 속도 시간의 그래프를 그리면 얘가 몇 미터 갔을 때 몇 초, 몇 미터 이동했을 때 속도 다 구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서 뭐만 구하면 되겠어? 가속도만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가속도 구하러 가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 이제 정석적인 풀이로 할까요? 약식으로 할까요? 빨리 불러. 뭘로 했으면 좋겠어? 그냥 약식으로 하자. 약식으로 해. 정석적인 풀이를 언제 하고 있어? 됐어요? 자, 갑니다. 자, 질량이 2kg 물체 A, 질량이 3kg인 물체 B, 가벼운 실로 연결된 도르래에 걸친 후 정지 상태에서 손을 놓았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잘 봐. 혹시나 모르겠지만 이런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모든 마찰은 무시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마찰이 없다는 거야. 근데 혹시라도 학교 선생님들이 마찰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가끔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 물리원 교육과정상 마찰은 무시하는 게 우리 물리원의 교육과정이야. 근데 마찰이 있대 만약에 넣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것도 아주 쉽지. 마찰은 이 물체가 운동할 때 요 바닥면에서 마찰이 생기는 거지. 그럼 이 물체는 오른쪽으로 운동할 건데 마찰이 만약에 있다면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야. 이쪽으로 마찰력 F가 있다라는 소리가 되겠지. 그럼 얘는 밑으로 당기는 힘이겠지. 그럼 얘네들이 받는 힘은 이쪽에서 잡아당기는 힘을 그냥 라지 F라 그럴게. 라지 F가 되겠지. 근데 마찰력은 나를 반대 방향 당기는 거지. 그럼 힘이 얼마가 돼야 돼? F 마이너스 스몰 F가 돼야 되겠다. 이게 힘이 되는 거야. F. F는 뭐 나와야 돼? MA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됐어요? 근데 이 문제는 굉장히 쉬운 게 마찰이 없죠. 우리 교육상 대부분 마찰이 없는 문제야. 자, 마찰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뭐 약식으로 하자 그랬으니까 빠르게 해버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있네. 중력 가속도는 10이다 그랬어요. 중력 가속도는 10이래. 그럼 뭐 문제가 너무 쉬워졌죠. 뭐 나와? 이쪽으로 작용하는 중력은 얼마라고? mg. 중력은 mg야. 그럼 질량이 얼마? 3. g는 얼마? 10. 그럼 아래쪽으로 잡아 당기는 힘 얼마? 30. 됐죠? 그래서 F는 10도 한번 써볼까? F는 MA. F 방금 구했어. 얼마로? F는 mg. 얼마로? 30. 뉴턴의 알짜 힘을 받습니다. 30뉴턴 받아서 뭐야? 질량. 근데 어떤 질량이어야 돼? 이 힘 받아서 움직이는 놈의 전체 질량이 돼야 되는 거야. 얘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누구도 움직이는 거야? 얘도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3kg짜리하고 2kg짜리하고 같이 움직이는 거지. 얼마짜리가 움직이는 거야? 5kg짜리가 움직이는 거야. 그럼 가속도 나오겠죠? A 얼마야? 그러면 5x 30 5, 6, 30 끝. 이게 그냥 약식으로 푼 거야. 거의 암산화돼서 푼 거지. 정석적으로 풀이하려면 그냥 해야 되는 거야. 됐니? 그러면 이제 문제는 다 된 거잖아. 아, 얘는 가속도가 얼마야? 30. 그러면 이 물체는 속도 시간의 그래프를 그리면 무조건 얼마 나오게 돼 있어? 기울기가 6 나와서 문제만 풀면 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자, 가겠습니다. A의 가속도의 크기는 얼마? A든 B든 가속도는 두 놈이 붙어 있으니까 얼마가 돼야 돼?
6이 돼야 되겠죠. 가속도는 6입니다. 실의 장력은 얼마야? 봐봐. 얘가 지금 6m/s의 속력에, 6m/s 제곱의 가속도를 가져야 되겠죠. 그러면 실의 장력은 뭐야? 요 실이 누구를 잡아 당겨야 돼? 요 A를 당기는 힘. 요걸 장력 A라고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실이 누굴 당겨야 돼? A를 당겨야 되는 거야. 됐어요? 그러면 얼마야? 2, 6, 12. 장력은 12N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아까 했던 거잖아. B가 0.75m 내려왔을 때 속력은 얼마냐? 이런 거지. 이런 문제도 이제 쉽게 풀 수 있고 어렵게 푸는 애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쉽게 풀 거야? 실제 봐봐. 샘플 해볼게. 요게 X고 요게 Y가 되겠지. 그러면 X분의 Y는 얼마가 돼야 돼? X분의 Y는 얼마가 돼야 돼? 속도 시간의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얼마 나와야 돼? 6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얘가 6 나옵니다. 두 번째, 요 면적이 얼마 나오면 되겠어요? 면적이 0.75 나오면 되겠지. 여기서 0.75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돼? 2분의 1 곱하기 얼마가 돼야 돼? XY를 곱하면 얼마가 나오면 돼? 0.75 나와서 X하고 Y를 구하면 되겠죠. 됐니?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시험 시간인데 알겠니? 언제 이걸 계산하고 있냐고. 시험 때야. 알겠니? 내신에서 언제 계산하고 있어. 그럼 뭐만 하면 돼? 너희들은 시험을 보는 요령이잖아. 뭐만 하면 돼? 디귿이 맞는지 틀린지만 보면 될 거 아니냐고. 알겠니? 그렇게 하는 거야. 나는 선생이니까 이렇게 해서 조건에 맞춰서 X하고 Y를 구하라고 하겠지만 이게 시험지라면 됐니? 언제 이걸 하고 있어? 그럼 내가 지금 이 기울기가 6이라는 걸 알지? 그러면 문제 다시 읽어볼게. 됐어? A가 3이래. 아, 그러니까 얘가 3이야? 그러면 기울기가 6 돼야 되니까 얘가 얼마면 되겠어? X분의 Y가 6 돼야 되겠지? 됐어? 그럼 얼마면 되겠어? 0.5면 되겠지? 0.5가 돼야 기울기가 6 나와. 알겠니? 그럼 이 면적이 얼마가 돼야 돼? 0.75야? 그게 맞는지 아닌지만 보면 되겠지? 그럼 얼마가 돼야 돼? 요거 절반 때리면 얼마야 돼? 1.5 곱하기 얼마가 돼야 돼? 2분의 1. 어이구 0.75 맞네. 아 맞네. 이렇게. 예스와 노만 찾으면 되는 거지. 내가 거기다 넣어서 막 구할 필요 있는 거 없는 거야? 없어. 시험장에서는. 무슨 말인지 이해 갔습니까? 그래서 얘가 가속도가 6 나온다는 걸 알면 속도 시간의 그래프를 그리세요. 알겠니? 장력, 실이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인데 장력, 실이 물체를 뒤에 물체를 잡아당기는 거야. 다시 해볼게. 내가 전번에 이걸 설명을 해주진 않았는데 해볼게. 얼마 전에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야. 너희들 아직 모의고사까지는 안 풀어줬는데 나중에 모의고사 다 풀어줘. 됐니? 봐봐. 그때 모의고사 문제가 이거였단 말이야. 2kg, 3kg, 됐니? 이쪽으로 10N의 힘으로 잡아당겨. 이게 가. 됐니? 자, 얘 2kg, 됐니? 요게 3kg, 이게 10N으로 잡아당겨. 나. 이렇게. 이 그림은 가고요. 이 그림은 납니다. 가와 나에 대한 설명 좀 옳은 것 해가지고 쭉쭉쭉 물어봤단 말이야. 알겠니? 그래서 잘 봐. 가와 나에서 다른 점이 딱 하나 있어. 뭐야? 가와 나에서 다른 점이 딱 하나 있어. 뭐야? 질량 갖고 힘이 같지? 그러니까 뭐가 같아야 돼? 가속도가 같아. 가속도가 같으니까 같은 시간 동안에 같은 거리를 갔을 거야. 그러니까 뭘 물어봐도 다 똑같지? 딱 하나가 달라. 뭐가 달라? 장력이 달라. 장력이 다르다고. 얘 가속도 얼마야? 2m/s의 제곱이고 얘도 2m/s의 제곱이죠. 얘도 가속도 얼마가 돼야 돼? 2m/s의 제곱이고 얘도 2m/s의 제곱이 돼야 되겠죠? 됐니? 그럼 위에 거 아래 거 가속도가 같죠? 그러니까 단위 시간 동안에 간 거리도 같아야 되겠죠? 몇 초 후에 속도도 같아야 돼. 다 똑같죠?
근데 장력이 달라. 됐니? 가에서 장력 얼마야? 가에서 장력은 요 실이 얘를 이렇게 끌고 갈 거야. 2는 4뉴턴의 장력을 갖는 거야. 됐니?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이쪽으로 끌려가야 되겠죠? 그럼 실이 얘를 끌고 가야 되겠죠? 그럼 얘를 잡아 당기고 가겠죠? 그래서 2, 3은 6. 이게 장력인 거야. 그래서 가에서의 장력은 4뉴턴이고요. 나에서 장력은 6뉴턴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습니까? 이해됐죠? 두 번째, 요걸 그대로 니네 무슨 수행평가에서 학교 선생님들이 냈어. 알겠니? 아주 물체를, 잘 봐, 이걸. 물체 그 당시 2개인가 3개가 있었는데, 그냥 간단해. 자, 봐. 이 물체를 그대로 수행평가로 냈어. 학교 선생님들이. 됐니? 아주 가벼운 실로, 아주 가벼운 실이야. 아주 가느다란 실로 물체의 가속도를 가장 크게 하기 위해선 어떻게 잡아당겨야 돼? 물체 2개. 저 그림이야. 그렇게 문제를 바꿨다고. 알겠니? 그러니까 그때 이제 니는 수행평가? 수행평가가 있는데 이렇게 2kg짜리 하고 3kg짜리가 있어. 3kg짜리가 있고 준비물은 아주 가느다란 실이 있었대. 됐니? 어떻게 연결했을 때 가장 큰 가속도를 만드느냐, 이런 문제였다고. 그러니까 문제의 의도가 뭐야? 장력이 가장 작게 해서 가속도를 크게 할 수 있느냐라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장력이 얼마나 나와서 할까? 4뉴턴이지. 얘는 장력이 얼마나 나와서 6뉴턴이지. 됐니? 아주 가느다란 실이라면 이렇게 가면 이 실이 끊어진다는 소리야. 됐니? 그럼 얘는 장력이 작지. 알겠니? 장력이 작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 얘는 끊어지지 않고 가속도가 크게 나올 수 있겠지. 이렇게 연결하라는 거야. 근데 누가 학교 수행평가 자료라고 나한테 질문한 내용이었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또 이런 것도 있지. 됐니? 내 사랑? 지금 여학생이지. 학교에서 시비부터 싸웠어. 그럼 뭐 잡고 싸워?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지. 그래서 내가 머리끄댕이 잡고 그 여자애를 머리끄댕이를 막 흔들면 어떻게 됐어? 걔가 얼마만큼 장력을 받겠어? 그 애 머리의 크기만큼 장력을 받겠지. 그러니까 머리가 크면 어떻게 돼? 훨씬 많이 아플 거란 말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머리끄댕이를 내가 잡히면, 됐니? 걔가 흔들면 어떻게 돼? 머리가 너무 아프겠지? 장력 때문에. 그럼 내가 잡히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치? 걔가 흔들기 전에 내가 흔들면 되겠지? 그러면 이 주먹만큼만 내가 장력을 받으니까 덜 아플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싸우다가 머리끄댕이를 잡았다 그러면 머리 흔들어 버려야 돼. 알겠니? 흔들어 버려. 가우스 이렇게 싸움도 가르쳐. 물리도 가르쳐. 화학도 가르쳐. 싸움도 가르쳐. 됐다, 알겠니? 그러니까 친구랑 막 머리끄댕이 잡고. 또 영상 녹화하고 있는데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됐어요? 됐어. 장력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23번 문제에서 한번 해봤습니다. 자, 계속 갑시다. 자, 계속 갑시다. 다음 질문. 몇 번? 대령아. 됐어? 또 질문. 어디 갔냐, 태연이? 질문. 어디 갔어, 태연이? 없어? 그럴 리 없잖아. 에이, 왜 그래? 마무리 한다 그러면? 26번. 자, 26번 가겠습니다. 자, 아주 많이 나오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조심도 해야 되고요. 이런 문제 되게 조심해야 돼. 힘의 방향 이제 조심해야 되겠죠. 가와 나는 같은 도로를 통해서 실로 연결 A, B, C가 등가속도 운동이 있고 A, C는 질량이 각각 M과 4M입니다. B에 작용하는 알짜임의 크기는 가에서와 나에서의 크기가 같다. 그랬어. 자, 봐. 무슨 말이죠? 지금 여기 답은 얘기했죠. B에 작용하는 거야. 됐니? B에 작용하는 크기. 그럼 얘도 B가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B에 작용하는 알짜임의 크기는 가에서와 나에서가 같대. 자, 이게 무슨 뜻이야? 다시
B에 작용하는 R자 힘. 여기서 누구야? B에 작용하는 R자 힘의 크기는 가에서와 나에서가 같대. 무슨 뜻이야? 치사한 놈들. B에 R자 힘이 같아. 그럼 얘도 B고 얘도 B지. 그럼 같은 놈이지. 그럼 힘이 같아. 근데 같은 놈이잖아. 그럼 B라는 놈 질량도 같을 거 아니야. 됐습니까? 그럼 B의 뭣도 같아야 돼? 가속도도 같아야 되겠지. 다시. 뭔 말인지 모른다. 자, 봐. 요 문장 하나가 답이란 말이야. 그러면 F는 M, A, 물체 B. B의 질량이 얼마인지 몰라. 알겠니? 근데 그 B에 작용하는 힘, R자 힘, B에 작용하는 R자 힘. 됐습니까? 그럼 B에 작용하는 힘이 같대. 그럼 B 질량 같고 B에 작용하는 R자 힘도 같지? 그럼 뭐가 같다는 거야? B의 가속도가 같다는 말이잖아. 됐니? 근데 얘하고 둘이 뭐 되어 있어? 묶여 있지. 그럼 B의 가속도가 같으면 얘하고 얘는 가속도가 다를 수 있나 없나? 없잖아. 그럼 여기 얘네들은 뭐야? 가속도가 같지. 그럼 여기 얘네들은 가속도와 같지. 결국에 이 문장은 뭘 설명해 주는 거야? 가의 가속도나 나의 가속도가 어떻다는 거야? 같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지. 이 문장이. 됐어요? 그래서 가나의 가속도의 크기는 같습니다. 그리고 보기 보니까 B의 질량 구하라 그랬군요. 그 다음에 C이 B를 당기는 힘, 가 몇 배냐 이런 거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C에 작용하는 R자 힘의 크기는 A에서 작용하는 R자 힘의 크기의 몇 배냐 그랬네요. C에 작용하는 R자 힘의 크기는 A에 작용하는 R자 힘, C에 작용하는 R자 힘, A에 작용하는 R자 힘. 이건 볼 필요도 없어요. D건 먼저 해결이 돼버려요. 다시 해볼게. 계산을 내가 지금 하기는 하겠지만 해볼 필요 없는 것들은 안 하겠다는 소리야. 무슨 말이냐면 봐라. 디귿인데 C에 작용하는 힘, R자 힘. A에 작용하는 R자 힘. 몇 배야? 그럼 방금 전에 우리가 해석할 때 저 문장 하나를 가지고 얘 가속도와 얘 가속도가 같다라는 거 방금 전에서 해결했죠. 그럼 얘한테 작용한 R자 힘은 얼마야? C에 작용한 R자 힘은 F는 얘야. FC는 됐니? F는 뭐 나와야 돼? MA죠. 그럼 얘 M이 얼마야? 4M이잖아, 4M. 이게 가속도 A가 돼야 돼. 됐니? C에 작용하는 R자 힘은 A에 작용하는 R자 힘의 A는. 그럼 얘한테 작용하는 힘은 얼마야? FA가 돼야 되겠죠. F는 MA가 돼야 되겠죠. 얘 M 얼마야? M. 얘 가속도 얼마야? A. 근데 얘네 둘의 가속도가 같다 그랬었잖아. 그럼 질량이 몇 배 차이나? 4배 차이 나죠? 그럼 해볼 필요도 없이 힘의 크기가 몇 배 차이 나야 되겠어? 4배 차이가 그냥 나는 거죠, 자동으로.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저 문장만 읽으면 디귿 같은 건 계산하지 않고도 그냥 딱 보고 아는 거지. 뭐 때문에 그런 거야? 요 문장 하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인 거죠. 물론 계산해서 나올 거야. 근데 우리는 계산하지 않고도 나올 수 있는 걸 굳이 계산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인 거지. 그렇다고. 됐습니까? 됐죠? 그러면 이제 산수는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 글쎄요, 복잡할까요? 자, 해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얘네들의 가속도가 같으니까 뭐 물어봐야 돼? 어차피 A를 B를 구해야 돼. 얘 질량을 M으로 놔볼게요. 얘 질량을 모르니까 M으로 놓겠습니다. 됐어요? 얘도 마찬가지야. 정석적으로 풀이하려면 식이 어떻게 돼? 겁나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약식으로 하면 쉽게 되죠? 모르시네요. 그러시면 안 돼요. 자, 잠깐만 정석적인 풀이 잠깐만 해볼게. 학교에서도 정석적으로 가르쳐 줄 테니까. 정석적으로 풀이한다는 건 무슨 뜻이야? 얘네들이 각각 받는 힘을 다 찾으라는 뜻이야. 그 말은 무슨 뜻이야? 얘가 지금 이 운동 방향이 이 방향이니까 얘가 이쪽으로 받는 힘이 얼마냐? 라지 M, G라는 뜻이라고. 됐니? 그러면 얘도 중력으로 어느 정도 힘 받아야 돼? 이쪽으로 스몰 m, G를 받겠지. 이게 우리 눈에 보이는 힘이지. 근데 이것만 받는 게 아니잖아. 정석적인 풀이할 때는. 왜 그래? 얘가 지금 어때? 올라가지. 얘가 올라가는 이유는 뭐야? 이 B라는 물체가 이 스몰 m을 잡아 당겼기 때문이니까 얘가 지금 받는 힘, 이게 A였다. 그래서 얘가 T, 장력이 있어야 얘가 올라간단 말이야.
됐니? 그러니까 저 장력은 누구야? 우리 아직 작용과 반작용 안 배웠어? 안 배워도 아는 거야. B가 A를 땡겼기 때문에 올라간단 말이야. 그럼 B가 A를 땡겼기 때문에 올라갔지만 A도 B를 뭐 해야 되겠어? 땡겼겠지. 이게 작용 반작용이란 말이야. 이해되지? 그래서 얘도 뭐가 돼야 돼? 이쪽으로 뭐 있어야 돼? 이렇게 장력이 있단 말이야. 서로 장력이. 그러니까 정석적으로 쓰다는 말은 얘는 이 아래쪽으로 mg 받고 이쪽으로 tb를 받는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정석적으로 쓴다는 말은 large mg 마이너스 뭐가 돼야 돼? tb는 이렇게. 그럼 얘한테 작용하는 힘을 mg 마이너스 tb가 되는 거지. 는 뭐 나와야 돼? m, a 이게 이렇게 쓰는 거라고. 그럼 얘는 지금 어떻게 돼야 돼? 올라가겠지. 누가 더 커야 돼? 장력이 더 크니까 올라가겠지. 장력이 더 작으면 떨어지겠지. 그러니까 장력이 더 크니까 큰 데서 작은 걸 뺀다는 소리 아니야. 그래서 큰 데서 빼면 TA-mg가 누구 같고 얘의 알짜 힘이 된단 말이야. F는 뭐 나온 거야? MA가 돼서 스몰 MA 이렇게 쓰는 거라고. 이렇게. 이걸 굳이 방정식화하면 얘 날아가고 얘 날아갈 거 아니냐고. 그래서 large mg 마이너스 스몰 mg는 움직이는 놈 전체 질량 large m 스몰 m A 이렇게 쓴다고. 이렇게 정석적으로 풀이한다면 이렇게 계산해야 정석적인 풀이란 말이지. 근데 우리는 이걸 몇 번 해봤더니 이제 몇 번 해봤더니 이게 쉽게 그냥 어떻게 설명이 되느냐? 아 이게 뭐냐라는 거지. 이것만 우리 결론 내지. 이게 무슨 힘이야? 알짜 힘이잖아. 이게 알짜 힘. 요 아래쪽으로 운동 방향으로. 얘는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힘. 그러니까 힘 큰 데서 운동 방향에서 운동 방향 반대 방향 힘을 빼면 되겠지. 그래서 mg 마이너스 스몰 mg. 이게 얘가 받는 알짜 힘 F고 F는 MA인데 거기서 M은 어떤 M이 돼야 돼? 움직이는 놈의 전체 질량이 돼야 되겠지. 이 힘 받아서 움직이는 놈의 전체 질량 누가 돼야 돼? 이놈과 이놈이 움직이잖아. 그래서 M 움직이는 놈 전체 질량 N A 가속도 이거 계산하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풀어야 될 걸 그냥 우리가 이거 가속도 뭐 간단하지. 아까 이걸 m이라고 했구나. 그럼 이쪽으로 얼마? mg 이쪽으로 얼마야? 스몰 mg 뭐 이렇게 작동하겠지. 그럼 얘한테 작용하는 힘은 얼마가 돼야 돼? large mg 뭐 이것도 마찬가지지. 스몰 m 이렇게 묶어서 g로 해도 좋고 한 방에 되는 거지 힘이. 이게 힘이라고. 이거 아까 요거. 요거 해당하는 거지. F는 MA. 근데 이 힘 받아서 움직이는 놈이 누가 돼야 돼? MA가 돼야 되겠죠? MA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large M 플러스 small m. 그랬더니 A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선생님은 한눈에. 그럼 조금 더 빠르게 할 수 있다고. 됐습니까? 그럼 이제 넘기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넘기니까 어떻게 나와야 돼? large M 플러스 small m. large M 마이너스 스몰 m 됐니? 곱하기 g가 여기서의 가속도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됐습니까? 이게 지금 누구 쪽의 가속도가 돼야 돼? 누구 쪽 가속도가 돼야 돼? 가 쪽의 가속도가 돼야 된다고. 식이 많아 보이지만 그게 많은 거 아니야. 알겠니? 정석적으로 풀면 많아 보여도. 그럼 이 문제에서는 어떻게 풀어야 되겠어? 그대로 갖고 오면 되잖아. 누가 힘을 커? 이쪽으로 힘은 크지? 이쪽의 힘이 mg가 돼야 되겠지. large mg. 이쪽은 얼마가 돼야 돼? 4mg가 돼야 되겠지. 자, 운동 방향이 이쪽 방향이겠지. 그럼 1이 내려가야 되겠지. 됐어요? 그럼 힘이 얼마가 돼야 돼? 요거서 요거 빼야 된다. 알겠니? 그러니까 어떻게 돼? G로 묶어보면 4m 마이너스 large m 묶어봤어. G는 m. 요거 더하면 m이다. 알겠니? 4m 플러스 m. 그래서 m 플러스 4m. 됐어요? F. 됐죠? M. 됐죠? A. 됐습니까? F는 M, A. 이해돼야 되는데. 되기를 바라며. 됐죠? 그러면 넘어가자. 넘어가 보니까 어떻게 돼야 돼? large M. 됐어요. 요거 넘어온 거야. 얘는 뭐야? 4M 마이너스 large M은 요게, G 빠졌다. G는 뭐가 나와야 돼? A. 선생님 이제 힘 빠졌다. 글씨가 날아다니는 거 보니까. 식 두 개밖에 안 나온단 말이야. 근데 아까 이 지문에서 뭐라 그랬다고? A, B에 뭐가 같다고? 가속도가 같다 그랬지. 그럼 요게 같대.
요게 같대. 그럼 요거 지우자. 됐니? 그럼 얘하고 얘하고가 어떻다는 거야? 같다. 이렇게 놓고 갈게. 그러면 같다. 누구랑 같은 거야? 4m 플러스 라잼. 됐니? 4m 마이너스 라잼 곱하기 G랑 같습니다. 이거 같다. 됐어요? 요것이 풀면 끝나겠죠? 그래서 G 날리고 너희들이 푸세요. 알겠어요? 여기까지 했는데 나보고 풀라고? 나 뭐 풀어.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라지엠 구하기였습니다. 이 라지엠이 얼마가 돼야 돼? 답이 2m입니다. 됐어요? 2m이야. 한번 해볼까? 얘 2m. 그럼 얘는 얼마야? 2m. 그럼 6m, 2m. 얘 얼마가 돼야 돼? 2m. 됐니? 3m. 얘 얼마가 돼야 돼? m 3분의 1. 됐어요? 맞네요. 됐죠? 그러면 2m이 되는 겁니다. 예, 됐습니까? 어떻게 푸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식이 많아 보이는데 이 식이 성립했던 이유가 뭐지? 이 식이 지금 우리 사랑이가 물어봤는데 이게 식이 성립했던 이유는 딱 문장 하나 때문에 그래. 그 문장이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거야. 다시 봐. 요 문장 하나 때문에 답이 다 나왔던 거지. 알겠어요? B에 작용하는 알짜 힘의 크기가 같다. 근데 B가 같은 문제죠? 됐어? 그래서 B에 작용하는 알짜 힘의 크기가 같으니까 가속도의 크기가 같은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시간상 관계가 조금 없습니다. 그래서 B의 질량은 2kg입니다.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B에 작용하는 힘은 가나. 역시 마찬가지야.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죠. 됐어요? 실이 B를 당기는 힘. 실이 B를 잡아 당기는 거야. 실이 B를 잡아 당기는 거야. 실이 B를 잡아 당기는 거야. 얘는 2m이고, 됐니? 얘도 2m이고, 됐니? 가속도 같고, 요거 묻는 거야. 요거 묻는 거야. 아, 쏘리. 얘는 밑에 방향이다. 됐어요? 요거 밑에 방향이겠죠? 지금 질문하는 게 뭐냐면, 가와 나에서 뭘 물어봐? 장력 묻는 거야. 장력. 됐어요? 그러니까 봐라. 여기 어차피 가속도 같죠? 뭐 할까? 이거든 저거든. 됐어요? 자, 봐. 그럼 얘는 이쪽을 얼마 잡아 당겨? EMG로 잡아 당기겠죠? 됐니? 근데 이쪽에 장력 얼마 나와야 돼? T 나와야 되겠죠? 됐어요? 그럼 여기서 얼마 빼면 돼? 얘를 빼면 뭐 나와야 돼? 얘가 나와야 되겠죠? 됐니? 왜 애들 벌써 오지? 그럼 얘는 어떻게 돼야 돼? 이쪽이 돼야 되겠죠? 그럼 얘는 얼마가 돼야 돼? EMG가 돼야 되겠죠? 됐어요? 근데 얘도 가속도 얼마 나와야 돼? A가 돼야 되겠죠? A가 돼야 되겠죠. 어차피 가속도는 똑같으니까. 됐어요? 그럼 장력은 얼마야? 그러면 이 장력은 EM에서 요거를 더하는 거죠. 됐어요? 그럼 요 장력은 얼마가 돼야 돼? 여기서 얘를 빼야 얘가 나오는 거죠. 됐어요? 아이씨, 나 갑자기 마음이 바빠졌네요. 자, 봐. 여기서 장력은 힘의 방향이 서로 반대죠. 그러니까 얼마 나오냐면 EMG-T 하면 EMA가 나올 거 아니에요. 됐니? 근데 얘는 장력이 다르죠. 지금 올라가니까. 됐어요? 이 장력은 얼마가 돼야 되냐면 마음이 바쁘네. EMA 플러스 EMG가 돼야 되겠죠. 얘는 장력이 이렇게 돼야 되겠죠. 내 말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장력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래서 길이가 다 맞는 말이 된답니다. 됐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조금 더 해주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작용과 반작용을 안 배웠어. 그지? 작용과 반작용을 안 배웠는데 29번, 30번이 작용과 반작용 문제가 나왔어. 알겠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작용과 반작용 문제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음 시간에 우리가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